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시장이죠. 국내 증시의 특징 점검하고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 MTN 김종규 위원 계속해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양대 지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러 가지 악재의 몸살을 앓았고요. 코스닥 지수 600선 고지를 넘어섰는데요. 자, 이렇게 희비가 교차한 시장, 오늘 시장은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현 지수대가 두 시장 네. 모두 좀 무난한 그런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각국의 통화 정책을 받고 또 유가 변동성을 더해서 연속성이 없는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 정도 와 있는 것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코스피의 경우 그간의 그 지수 바닥을 잡아주고 그나마 여기까지 견인해 준 것이 유가 반등과 함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으로 이루어놓은 것이고요. 이 이상을 정유, 화학, 조선 이런 것들에게 좀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상단 종목들의 움직임 둔화 속에 그나마 지수를 이끌던 경기 민감주 후속으로 시장의 주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중국 소비 관련 섹터들인데 이것들이 시장과 지수를 견인할 만한 그런 힘과 등치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라는 좀 생각입니다. 따라서 코스피는 이 부분에서 좀 주가의 안착을 좀 통해서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유럽계 자금의 유입을 통한 수급 개선과 대형 IT 위주의 1분기 실적 개선세 확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글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 지표에서 코스닥의 조정이 감지됐지만 증시 격언대로 모두가 기대하는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 12월 중순 530선부터 600선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코스닥 지수의 상단 종목들이 만든 것들이 아니죠. 순환매를 통해서 게임과 핀테크 또 헬스케어 등이 분위기를 잡고 최근에 홈쇼핑이나 미디어 등이 이제 세팅을 해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코스피가 묶인 상태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코스닥 조정은 그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순환매가 나오는 업종 내에서 확산이 아닌 압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상단의 경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는요. 현대모비스나 네이버,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정도 꼽아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주들의 재등장이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파트론과 옵트론텍, KH바텍, 그리고 바닥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CJ 오쇼핑이나 GS 홈쇼핑 종목들을 매수 가능 시점으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기다렸던 코스닥 조정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셨고요. 다만 업종 내 압축 양상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종희 위원님 시장 보도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그냥 저는 지수는 여전히 관심 없고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얘기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600선 왔습니다만 어저께 600선이 2포인트 남아 있었습니다. 600선 못 넘는 게 우스운 얘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도 지금 종목별 랠리다. 그런데 그 종목별 랠리 중에서 게임주들이 서서히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 종목은 또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뒤를 바치고 있는 IT 부품, 장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인 레벨업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어설픈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상승의 선두에 서고 있는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단기 투자 관점도 나쁘다, 팔아야 된다, 지금 당장 팔아라, 오늘 동시효과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종목별로 압축이 필요하고 이게 종목 랠리지 지수 랠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큰 변화를 놓고 봤을 때 파라다이스와 같은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정말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몇 개 기업들, 또 핀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몇 개 기업들과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 몇 개 기업들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지수의 저점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격적으로 동의. 그렇지만 지금의 랠리가 가속도가 붙고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에 빠지는 과거의 코스닥 랠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는 전면적으로 지금 쌍수를 들어 말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라도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별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은행주들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실적 내용부터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지주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하락을 KB금융 54% 정도 하락을 했죠. 2,03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단기 순이익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1,63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은행주들 어닝 쇼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주 투자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하는 더 이상 네. 좀 금리 인하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뭐 한다고 하니 어떻게 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중국마저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서 마치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아주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중국의 경우 뭐 지준율 인하가 금리 인하의 거의 예고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금리 인하 상황이 좀 죄어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표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인데요. 중국이야 뭐 7%대의 뭐 성장률 방어를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순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가가 오르면 순수출 규모로 연명하는 우리나라 GDP는 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원화를 약세로 보내야 한다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자 마진 축소를 걱정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약세일 수밖에 없다고 좀 봐지고요. 우선 17일 날 금통위의 결정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좀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측이 아닌 대응의 구간이기 때문에 2월 금통위 결과를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은행주들 부진 계속되고 있는데 김종유 위원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묵혀야 장맛이다라는 네.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 종목들은 올해 좀 항아리에 두고 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맛을 보기에는 너무 맛이 좋지 않다, 쓰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 싼 건 다 알고요. 누구나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핵심은 언제 실적이 좋아질 거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거죠. 벌써 몇 분기 전부터 이번 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도대체 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지겹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은 계속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싼 게 분명한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결국 실증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실적 충격 한 번 받으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투자 관점은 뚜렷하죠. 단기 관점에서는 별로 관심 받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 관점에서 분명히 싸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뭐 배당 기대감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에 집중해 보면서 여전히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장기가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는 저도 굉장히 뭐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맛이 날지 2년 만에 제맛이 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간이 오래되면 분명히 아주 좋은 향기와 아주 좋은 맛을 낼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더 묵혀서 또 아주 좋은 맛이 날 때까지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춘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주들 또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물론이고요. 여행주들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유망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추천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시장의 네. 시그널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은 화장품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밥솥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량주로 속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뭐 코스맥스보다는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얼마나 파는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수익률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년간 400만 명이 찾아왔고 올해는 연간 600만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중에 40%인 뭐 150에서 200만 명이 설 연휴에 온다고 하니 뭐 해당 업체들은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르는 게 좋은 주식이고 내가 산 주식이 우량주듯이 이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되니까요. 이미 반영되어 올라가 버린 것들을 지금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만한 종목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조 해표, 쇼핑이 아닌 거의 밀수의 수준이죠. 거의 인당 서너 박스씩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저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FNC 엔터, 또 베이직 하우스와 MK 트렌드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춘절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녹록지 않은 시장이 이어졌는데요. 마무리 전략과 함께 또 시장 유망주도 꼽아주시죠. 네, 전일 선물에서 외인이 한 8천 계약이 넘게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훼손하느냐 아니냐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오늘 유가와는 상관없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중국의 금리 인하를 가져올 신호탄으로 인식이 돼서 다시금 경기 민감주가 강세로 가는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은 순환매가 나온 업종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느냐, 시장을 견인할 정도가 되는가, 아니면 홈쇼핑이나 엔터나 미디어 쪽 이런 쪽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서 나온 것이 새로운 코스닥의 견인차가 되는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는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도 좀 짚어주신 종목이죠. 현대모비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일 공시를 통해서 현대차, MJ와 ES 부자가 글로비스 블록디를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모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조 가까이 버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24조라면 비싸다고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2, 3년을 바라보시더라도 동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물 매도세 지속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또 오늘의 관심주로는 현대모비스를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